안녕하세요. 김치명인 이하연입니다. 오늘 지금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배경이 바뀌었죠. 여기는 가락몰이라고 가락시장 쿠킹 스튜디오예요. 여기에서 제가 엊그제 한지영 토종 마늘을 찾아서 의성을 다녀왔거든요. 그 마늘을 이용한 김치를 배추 한 망이 3포기거든요. 3포기 담그는 레시피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포기를 어떻게 절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을 한 포기에 2리터씩 가운데 칼집을 한번 넣어주시는 거 아시죠? 소금이 이게 세포기에 900g이에요. 900g을 절반 정도를 이렇게 소금물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일단 소금물에 한번 이렇게 적셔 놔주세요. 항상 제가 소금물에 먼저 적신 다음에 사이사이에 소금을 한 주먹씩 넣어달라고 했어요. 자, 줄기 부분에만 소금을 살살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이 소금물을 다 부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소금물을 다 부어주시고요. 나머지 소금을 이렇게 위에다 뿌려주세요. 자, 밑에서 이 소금물이 다 잠겨져 있는 데는 빨리 절여지거든요. 그럼 위에서 이 윗부분이 잘 안 절여지는데 배추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배추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잠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한번 뒤집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그릇에다가 한번 위에 거가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맨 밑에 있는 게 이게 맨 위로 올라오게 해줘야 돼요. 이게. 그리고 물을 다시 부어줘야 돼요. 이 물을. 여기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물을 가득 담아 놓으면 얘가 눌려져서 잘 절임이 잘 돼요. 이렇게 해서 여름 배추는 한 8에서 10시간 정도, 겨울에는 10시간 이상 절이거든요. 여름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빨리 절여져요. 그리고 물 온도도 높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여서 3번 정도 씻어서 탈수를 해야 되는데 절여진 거하고 안 절여진 거하고 제가 구분을 해 드릴게요. 속의 걸로 가운데 부분에 줄기를 하나 따서 이렇게 딱 잘라보면 톡톡 부러지죠. 이게 안 절여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절여진 상태는 가운데 이렇게 봐서 이렇게 혀지죠.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절임이 다 된 거예요. 이때 씻어요. 3번 정도 씻어서 이렇게 엎어놓으면 탈수가 돼요. 탈수 안 된 상태에서 양념을 하면 양념이 거기서 나오는 그 물에 전부 씻겨버리거든요. 그럼 김치가 먹으려고 이렇게 보면 허옇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탈수까지는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여서 주재료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제가 늘 액젓에다가 새우젓 넣고 생새우 넣고 그렇게 하는 김치를 하는데 보통 고추 가루만 썼거든요. 오늘 여름에는요, 이렇게 고추를 마른 고추를 이렇게 갈아서 같이 쓰는 그런 버전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른 고추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물에 씻었어요. 근데 물에 오래 담가 놓지 마세요. 왜냐면 캡사이신 성분이 이게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지금 세척을 해서 다 말리기 때문에 고추는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배도 깎아서요. 제가 건강하고 맛있는 김치 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김치에 설탕 안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배가 좀 들어가면 은은한 단맛이 있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이렇게 썰어서 같이 갈 거예요. 고추하고.
김치가 발효 숙성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마늘이에요. 그래서 한지영 토종 마늘을 찾아서 제가 의성을 다녀왔다고 그랬죠. 육종 마늘인데 마늘이 좀 크면서 이게 오늘 몇 쪽인가 보자. 6쪽이라고 해도 한 7, 8쪽 될 수도 있어요. 마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 이거는 8쪽이네요. 보통 이 정도 되거든요. 자, 이거를 여기 따고요. 물에 살짝 담가놨다가 까면 훨씬 더 잘 까져요. 그래서 그때그때 까서 먹는 마늘이 제일 맛있고 이 마늘이 굉장히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기 먹을 때 그냥 장에 찍어 먹는 마늘도 저는 이 마늘이 맛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 꼭지를 따시고요. 제가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까서 해놨거든요. 300g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넣고 갈겠습니다. 가는데 액체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다시마물을 넣고 가리세요. 다시마물을 찹쌀죽도 같이 넣고 가르셔도 돼요. 생강도 같이 넣고 가는데 생강을 좀 썰어서 넣어주세요. 마늘에 비하면 생강이 잘 안 갈려요. 그래서 생강을 좀 잘게 썰어서 넣었어요. 넣고 이걸 좀 갈아요. 자, 이제 무채는 그대로 썰고요. 무채도 이렇게 썰어 놨고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제가 갓 이런 건 뜨거우니까 안 나오고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쪽파하고 부추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4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썰어 주세요. 자, 그러면 부재료까지 준비는 다 됐고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양념 들어가는 거 다 똑같아요. 다만 오늘 마른 고추하고 마늘 생강을 넣고 이렇게 갈았다는 거예요. 냄새가요. 아주 마늘 향기가 아주 좋아요. 자, 여기에 고춧가루로 먼저 이렇게 마른 고춧가루로 먼저 고추물을 이렇게 들여놔 주세요. 자, 고추물을 들여놓고 드세요. 이렇게 갈아줬어요. 찹쌀죽이라 다시마물을 넣고 배하고 마늘하고 생강하고 넣고 갈았어요. 자, 여기에는 원래 들어가는 액젓으로 이렇게 놓고 한번 닦아주세요. 그래서 액체를 남겨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요. 나머지 새우젓, 생새우, 제가 겨울에 김장철에 냉동시켜 놓은 생새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훨씬 김치가 맛있어져 익어가면서. 그리고 조미료 역할을 하는 멸치가루. 그러니까 김치는 다 여러 가지 담그는 그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김치 담그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다 절여진 상태에서 절반을 딱 나누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절여진 상태에서 좀 짜요. 그리고 여기는 싱겁거든요. 그래서 양념소를 넣을 때는 항상 줄기 부분에만 신경 써 쓰시고요. 여기 이파리 부분은 내버려 둬도 나중에 간이 맞아요. 자, 가운데 먼저 한번 이렇게 싹 해주고요. 이렇게 제껴가면서 줄기 부분에만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2분의 1폭이에요. 그러면 요즘 식구수가 적은 집 있죠? 한 두세 식구 되는 집. 그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나누고요. 이렇게 나누면 이게 4분의 1폭이죠. 4분의 1폭이면 한 번 더 나누셔도 돼요. 가능하면 김치통에 보관하고 나서 많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요. 이렇게 보관해 놓고 드시면 훨씬 드실 때 더 맛있게, 끝까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보통 그 배추, 절인 배추하고 양념하고 비율이 평균치로 하면 7대3 정도 비율이에요. 절인 배추가 7kg고 양념이 한 3k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비율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배추 절일 때 겉잎 안 따고 다 절였죠? 이 겉잎을 따서 위에다 덮어줄 거예요. 김치를 잘 담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갈무리해서 보관해서 먹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다 드실 때까지. 그리고 김치는 공기하고 접촉을 차단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중에 드실 때는 여기만 이렇게 걷으면 속이 빨간 김치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덮었다 그러면 위에 한 켜가 갈변해요. 그리고 공기하고 접촉돼서 냄새나고 맛이 없어져요. 반드시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제가 한 번 지금 이렇게 비닐에 뒀죠. 이 방법이 뭐냐면 공기하고 접촉을 한 번 더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꼭 이렇게 묶은 다음에 공기를 여기로 완전히 빼주세요. 온도는 오늘 지금 여름 날씨란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냉장고에 넣으세요. 15도씨에서 36시간 있다가 4도에서 8도씨 사이에 20일 숙성하면 김치는 가장 유산균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비타민 C도 최고 많아진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 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36시간까지는 그렇고 한 20시간에서 25시간 그 사이에 하룻밤만 잔 다음에 냉장고 넣으면 맛있게 숙성할 거예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 그러니까 숙성 모드 눌렀다가 보관 모드로 넘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실온 숙성을 안 하시려면. 그렇게 해서 숙성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늘이 듬뿍 들어간 김치 드시고요. 건강한 여름 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명인 이하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의성에 그 한지형 토종 마늘 그걸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마늘 가지고 뭘 해 먹을까? 이제 김치도 담가 먹지만 뭔가 요리를 하나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입맛 없을 때 그냥 양념간장에다 비벼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마늘밥을 준비했습니다. 마늘밥에 마늘만 넣는 것보다는 거기에 제가 중국의 연길에 갔다가 먹어본 가지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하고 마늘하고 그렇게 밥을 하면 어떨까 해서 해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재료 준비를 해놨습니다. 쌀은 2컵이고요. 여기에 이제 밥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밥물은 2컵 반을 잡았어요. 그러면 딱 맞아요. 그리고 마늘은 이게 지금 제일 큰 거고요. 그 한지형 그 토종 마늘 중에 이게 제일 큰 그 마늘이고 이게 작은 거예요. 근데 큰 거는 1인분에 한 개씩 잡으면 적당하고요. 작으면 2개는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향대로 더 넣고 싶으면 좀 더 넣으셔도 괜찮고 그래요. 가지도 1인분에 한 개씩 잡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다른 식자재가 없어서 밥을 조금 양을 넉넉히 잡았어요. 먼저 밥을 먼저 안쳐 보겠습니다. 쌀은 최소한 30분은 불려줘야 돼요. 씻어서 2컵을 이렇게 불리면 이 정도 양이 되거든요.
밥물을 이렇게 먼저 잡아주세요. 그리고 가지는 이렇게 네 쪽으로 칼집을 넣어서 2, 3cm 길이로 이렇게 썰어도 되고요. 이렇게 썰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어슷 썰어도 돼요. 그냥 취향대로 어슷 이렇게 썰어도 되거든요. 자, 썰고 싶은 대로 써세요. 어차피 이제 밥 비비면 몰라요. 자, 그리고 가지를 먼저 이렇게 놓고요. 가지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마늘을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마늘을 하시고, 전기밥솥에 집에서는 다 할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하시는데 그냥 취사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기 솥밥에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가정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전기 코드 똑같이 꽂으시면 돼요. 물을 더 잡을 필요도 없고, 만약에 쌀을 1시간 이상 불렸으면 물량이 조금 줄어야 돼요. 쌀이 전혀 불지 않았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잡아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양념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이런 비빔장 같은 거 할 때 집간장을 주로 써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뭐 양조간장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양조간장보다 아마 염도가 집간장이 조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짠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4스푼을 넣고 다시마물 가지고 이렇게 짠맛을 좀 완화시켜줘요. 똑같이 1대1로. 그래서 다시마물을 좀 넣고요. 여기다 고춧가루 2숟갈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다진 마늘 1숟갈 넣고요. 그리고는 이제 부재료로 쪽파를 이렇게 송송 썰었고요. 청양고추 1개를 송송 썰었어요. 그리고 홍고추도 썰었고요. 깨소금을 한 2스푼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이 좀 들어가야 고소하겠죠? 참기름 2숟갈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장만 돼 있으면 밥이 되면 그냥 밥만 비벼서 김치하고 먹으면 한 끼가 딱이에요. 지금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랬더니 밥이 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밥이 이렇게 밥물이 잦아들고 있을 때 그때 불을 중불보다도 더 적은 약불로 줄이세요. 이 정도 넣으면 10분 정도 더 이렇게 뜸 들이고 나서 불을 끄고 한 5분 정도 더 있으면 밥이 다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뜸 들이는 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양념장도 다 됐고, 이 양이요. 지금 여기 우리 스태프들이 있어서 한 7, 8명 먹을 양이고요. 집에서 하실 때는 이 정도의 밥량은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럴 때 이제 밥을 한 공기에 한 이렇게 양념장 1스푼 정도 하면 딱 맞을 거예요. 자, 그렇게 짜지 않은 양념장이에요. 지금 뜸이 다 들은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와, 와. 여기에 양념장만 있으면 이렇게 비벼 드시면 되거든요. 밥이 완성됐습니다. 자연식으로 이렇게 건강한 마늘밥 챙겨 드시고 여름 건강하게 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